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엑스레이나 CT 촬영 등 의료 방사선 검사를 받는 횟수가 늘면서 국내 방사선 피폭량이 4년 새 2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의료 방사선 진단 검사 건수는 3억 7,400만여 건으로 2016년 대비 20%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검사로 인해 인체에 노출된 방사선의 양, 즉 피폭설량도 25%나 늘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피폭설량은 2016년 1.96mS에서 2019년 2.42mS로 커졌는데요. 미국의 경우 2016년 기준 1.88mS, 유럽연합은 2014년 기준 0.97mS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령 환자와 당뇨 환자에서 인구 대비 말기 신부종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아주대병원 신장내과와 내분비 대사내과 연구팀이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말기 신부전 환자의 유병률은 지난 2007년 10만 명당 57.8명에서 2015년 10만 명당 157.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과 당뇨 환자에서 유병률이 크게 늘었고 당뇨 유무에 따라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졌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고령 환자와 당뇨병 환자에서 말기 신부전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식사 조절과 당뇨, 혈압 관리, 약물요법 등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신장 기능 저하를 지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운동을 꾸준하게 이어가면 조기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4만 7천여 명에 달하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경도 인지장애 판정 전후로 꾸준하게 운동을 한 그룹은 알츠하이머 치매로의 발전 비율이 4.8%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에 비해 판정 이후 운동을 중단한 그룹은 그 비율이 7.7%, 판정 전후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8.7%까지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설정한 운동의 기준은 주 1회 10분 이상, 보통에서 높은 강도의 신체 활동이었다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뇌 신경세포 발달과 인지기능 개선이 일어난다는 점을 다시 밝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간암은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암 중 하나인데요. 만성 B형 간염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국내 연구진이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간암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노원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간 경변의 유무, 치료 12개월 뒤 혈소판 수치, 그리고 혈액 검사인 알파테아 단백 수치가 간암 발생 예측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전 모델과는 달리 실제 B형 간염 치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항바이러스 치료 시작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간암 예측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며 예측 모델을 활용해 간암 발생률이 높게 나온 환자는 적극적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나치게 말라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약 400만 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체중 정도가 심할수록 정상 체중과 비교해 심근경색은 86%, 뇌졸중은 38%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저체중이 심하면 사망률도 높아졌는데요. 경미한 저체중 그룹의 사망 위험은 정상 그룹보다 63% 높았는데 심한 저체중 그룹에서는 그 수치가 무려 198%까지 뛰었습니다. 연구팀은 비만 관리의 중요성은 강조됐지만 저체중의 위험성은 간과되어 왔다면서 저체중의 경우 근육이 상대적으로 적어 심뇌혈관 합병증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전한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전후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부터 볼까요? 예방접종 대상자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장 세척제 같은 약이나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는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하고요. 혹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또 37.5도 이상의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하십시오. 참고로 임산부,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지만 백신별 국내 허가 사항이 달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예방접종을 희망한다면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19 백신 1차와 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해서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에서 12주, 화이자는 3주 간격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감염병 예방 접종을 해야 할 시기라면 이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최소 14일, 그러니까 2주 간격을 둬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예방 접종 후 주의사항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서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한 15분에서 30분 동안 접종 기관에 머물러서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최소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까지 살펴보기가 힘들다면 최소 15분은 관찰하되 이전에 약이나 음식, 주사 행위 등의 다른 원인으로 중증 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분들은 30분 동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어떤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노인의 경우는요, 예방접종 후 혹시나 증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접종 후의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 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처럼 알레르기 반응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의 고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나필락시스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도 충분히 항체가 형성되기 전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하셔야 한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